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가끔은 이 말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한 입 먹어보고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라고 했던 음식이 최애 음식이 되기도 하고요.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 큰 위로를 받는 경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결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보고 충분히 다 겪어본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성급하게 내린 판단 때문에 놓쳐버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에게도 또 남에게도 적당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1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스페셜 데이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목이 메었네요.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종목 진단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모두 오늘 2시간 동안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요. 전문가님께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간 저희가 꽉 채워서 궁금증 해결 빠르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목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직접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화요일 1부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반올림 100%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를 알면 두 개를 물려요, 손실이에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그 손실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또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눈팅만 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고재관님 잘 오셨어요. 은하수님도 또 일찍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고 샤힌님 잘 오셨습니다. 우주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뚠뚠이님도 오늘은 일찍부터 또 함께 인사 나눠주셨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무쏘님께서도 등장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좀 확실하게 강한 하루였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그 코스닥이 강했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좀 중소형주가 활발하게 움직였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 매매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장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동안에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가 떠오르잖아요. 이제 뭐 삼성 SDI나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등 해서 이런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었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일괄적으로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수급들이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흘러나가는 듯한 그런 이제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이 시장 환경 자체가 이제는 슬슬 이제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 몰려 있었던 이제 뭐 기관, 외국인, 개인들의 수급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업종이 대중이 없었거든요. 네. 강세 나온 업종들이 뭐 제약 쪽도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도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뭐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이 상승이 나오면서 대중이 없는 가운데 이제 좋은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또 일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제 굉장히 중소형주들이 순환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단발적으로 끝날 것이냐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장이 2,500포인트, 코스피 기준에서 이제 2,500포인트를 계속해서 좀 돌파 시도를 하다가 이번 주에 살짝 쉬어가려는 약간은 조정이 나오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달까지는 크게 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11월 말에 뭐 금통위 하나 정도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금통위도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FOMC 정도가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사실상 그때까지는 시장이 이렇다 할 만한 무언가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어느 정도 이 횡보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형주는 그냥 저냥 횡보하는 그런 수준에서 좀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순환이 되는 그런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는 슬슬 포트를 다시 한번 좀 재정비를 해야겠죠.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정리를 한다라든지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해서 새롭게 이제 이 상승이 나올 만한 섹터들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갑자기 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 이제 제약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한 종목들도 이제 많이 올라왔었고, 각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만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섹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현금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 종목들의 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슬슬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포트 재정비하는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동안 대형주에 쏠려있던 어떠한 수급들이 중소형주로 또 이동이 되고 확산이 된다라는 건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우리가 매매하기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이 이제 2%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다. 순환매 이어지고 있다. 자, 순환매가 어느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을 또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채워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포인트들 짚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또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오신 분들 있으니까 또 2차 출석 체크 잠깐만 하고 넘어갈 건데 대박벌자님 오셨고요. 우주님께서 반가워요 전문가님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을 또 환영해 주셨어요. 이인원님도 잘 오셨습니다. 벙벙님께서 어제보다 일찍 왔어요. 출첵하셨는데 잘 오셨고요. 그리고 신연수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 테디님 오셨네요. 수공백님께서 지난주에 쇼팽의 밤 연주에 저 대신에 부모님이 다녀왔어요 라면서 후기 올려주셨는데 다녀오셨구나. 그 후기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올려주세요. 쇼팽의 밤. 사실 저희는 이 클래식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자, 이 가을밤을 어떻게 즐기셨는지 이 쇼팽의 밤 그때 티켓 당첨돼서 또 다녀오셨는데 부모님의 이야기 또 좋은 시간 보내셨다고 하니까 괜히 제가 또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올려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요. 어떤 질문이든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합니다. 반올림 100%님, 삼진 L&D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3,08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와서 3,450원에 5% 정도는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가격이 빠지는 게 하락 추세로 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어제 또 이 급등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 근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걸까요? 1%대 하락을 하면서 3,34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일단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치고 나갈 때는 수익 극대화하면 되고 오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차익 실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어제 일단은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어떤 이슈에 의해서였냐면 이제 삼성 SDI가 미국에서 이제 GM과 볼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한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항으로 해서 이제 이 가스켓 70% 이상을 이제 독점 공급 중입니다. 때문에 삼성 SDI가 잘 나가게 되면 당연히 삼진 L&D도 같이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당연히 이 새롭게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 이 삼진 L&D의 가스켓도 당연히 또 이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2차전지 대형주들이 조금 수급이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대로 단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잡을 준비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진 L&D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어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항상 이 수급을 좀 중요시하게 많이 여깁니다. 때문에 어제 들어온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온 수급, 그 다음에 어제 들어온 수급까지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밀어 올리는 수급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완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금 보게 되면 약 3,6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이제 슬슬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이 고점 매물,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이 매물이 상당히 좀 두텁게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이제 매물에 약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매집이 굉장히 좀 잘 되었고 수급이 잘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지 않은 약간 이제 윗꼬리를 그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물이 완전히 다 나왔느냐, 차익 실현이 완전히 다 됐느냐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윗꼬리를 그리기는 했지만 이 물량, 이 매집이 된 물량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하락이다라기보다는 일단 어제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어제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도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빠르게 이 음봉, 이 큰 음봉이 이제 나왔어야 됐는데 그런 음봉이 나오지 않고 오늘 단가를 지켜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도 이 구간에서 약간 주가를 지켜주려는 그러한 수준에서 오늘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오늘 저가가 약 3,295원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3,290원대를 이탈을 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의견이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삼진 L&D는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최근에 이 굉장히 매집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잠시 쉬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탄력을 가져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줄 만한 그런 시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한 가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자동차 쪽이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 완성차 쪽에 이 IRA 법안이 이제 조금 유예되는 그런 이제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 한국의 이 IRA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한국에 좀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쇼티지 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가 실적이 다 같이 올라갈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그리고 완성차 전체적인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잠시 쉬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진 L&D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전기차가 살짝 쉬어갔고 삼성 SDI도 오늘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이제 어제의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은 분명하게 살아있다라는 점 때문에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오늘 고점이었죠. 윗꼬리를 그린 구간이 약 3,650원 구간이죠. 1차 목표가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한 3,600원 정도 구간으로 설정을 하셔서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오면서 3,600원 구간을 돌파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권 급대화를 누릴 수가 있겠죠. 약 3,8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오늘 저점 약 3,290원대였죠. 3,290원대를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3,000원 초반대까지 눌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정리하지 않고 낮아질 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겠죠.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가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저점 잡힐 때 또 재매수를 노리면 삼진 L&D는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또다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수익 극대화를 노리되 만약에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한 후 다음에 재매수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진 L&D 수급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 또 그 오늘의 하락은 그동안 급등으로 인한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탄력이 유지되고 있고요. 주가를 지켜주려는 수급의 움직임도 이 종목에는 매력적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점이었던 3,290원 지켜주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의 가능성 체크해 드렸고요. 1차적인 목표가 3,600원, 또 그 위로는 3,800원까지도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전략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올림 100%님께서 킹형님 덕분에 수익 내고 있어요. 말 잘 들어야지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실시간으로 그에 대한 해답들 또 전략들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질문 어느 것이든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테디님께서도 김영일 전문가님의 종목 설명 클래스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이 클래스를 여러분 직접 겪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세요.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하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세이브존 INC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4,03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32%인데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네요. 세이브존 오늘은 2,7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중간중간에 좀 튀어 올랐던 순간들도 있기는 한데 세이브존은 어떤 모멘텀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이제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이제 의류 브랜드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할인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운용하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의류 관련된 기업에서 시장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F&F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평양물산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F&F 홀딩스가 조금 더 이제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잠깐 이제 주가를 보자라고 한다면 F&F 홀딩스는 이틀 연속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죠. 15,000원부터 약 25,000원까지. 그 다음에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도 그날 당일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서 좋았고 시장에서 좋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마무시한 실적의 이 상승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F&F 같은 경우에는 이 MLB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조금 판매가 잘 되면서 실적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4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이제 올해 매출이 1조 이상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의류 업계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이 경기 침체 우려감, 그 다음에 수요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업황 자체가 우려감이 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F&F나 그 다음에 세이브존이 아니죠.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업이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제 이러한 이 기대감들 그리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러한 이 세이브존 같은 종목들도 어느 정도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실적 혹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거래량이 약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거래가 거의 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5천만 원이다라고 했으면 일반 개인이 충분히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래량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대응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어떠한 이 흐름이 나오기에는 많이 힘들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당장에 또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이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국내 소비 둔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저라면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 시장을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넘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당분간은 굉장히 순환이 좀 종목들이 빠르게 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빠르게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좀 대응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상승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순환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최상의 지금 현재 방법은 일단 다른 어떤 좋은 종목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수익을 챙겨놓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의 문제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짚어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이제 짚어주려는 시도는 하면서 추세를 그래도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수급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수급이 한번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조금 수익을 챙겨놓고 그 수익을 챙긴 만큼 세이브존의 비중을 확보를 해서 그 비중만큼 또 다른 종목을 운용을 하고 기회비용을 조금 더 이제 아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저라면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는 정리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기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조금의 이제 이 집중이나 혹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저라면 조금 기다리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 가능성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회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은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챙기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놔야 결과적으로 나중에 세이브존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실 겁니다. 때문에 일단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급도 약간은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자체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수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향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이제부터는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라는 말씀도 아까 드렸잖아요. 이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을 또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세이브존은 매도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 잘 보내주고 매매하기 좋은 장에서 수익 보기 좋은 종목들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해서 그에 대한 힌트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들려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전화로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쉐비캠이 궁금합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2만
5,700원이고 네. 비중은 60% 정도 됩니다.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네요. 계속 좀 물타기 하면서 비중을 채우신 건가요? 아니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 물타기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앞으로 대응 전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종목 진단 드리기 전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간을 길게. 장기적으로 보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현재 뭐 의견이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게 좀 가능성이 좀 크다. 네. 그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네.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뭐 어느 시점에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이제 종목 진단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비캔과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폐배터리 관련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빠르게 발전할 만한 산업군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폐배터리를 뽑을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장기적인 관점은 폐배터리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나 사실상 꽤나 이제 이 연관성이 폐배터리 쪽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폐배터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조금 커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두 종목이 시장에서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일하이텍이 조금 더 이제 이 폐배터리 쪽에서 좀 뽑아내는 그런 이제 순도라든지 조금 더 기술력이 좋기는 한데, 일단 뭐 세비캠도 실질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잘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언제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나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일전에 상장했을 때 당시를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급이 좀 차오르는 구간들이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도달하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러한 수급들이 그대로 좀 차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대로 모든 매물들이 다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수급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물량들을 현재 구간에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폐배터리 종목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물량들을 모아갈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분출을 시킬 때 접근을 하게 되면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주포가 계속적으로 모아갈 때 같이 모아가면 기간을 또 어느 정도 주포가 터트릴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지금은 현재 모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출의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밴드권을 형성을 하다가 이제 힘을 모아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다시 세비캠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요한 이 지지 라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말씀 주셨던 이제 10만 원 구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10만 8천 원 구간에 이제 주요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살짝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약 한 8만 원 후반대에서 9만 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뭐 크게 더 하락을 할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세비캠이 주가에 대한 어떤 이 흐름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구간이 한 차례는 등장을 할 겁니다. 어떤 구간이냐면 이렇게 어떤 이 밀어주는 수급이 나오면서 윗꼬리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차오르는 그런 이제 양봉 캔들이 한 번은 무조건은 나와줄 거거든요. 이게 이제 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제 앞선 매물들을 소화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선 매물들을 소화해주는 어떤 강한 수급이 동반되는 그런 이제 캔들이 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할 구간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면서 이 현재 구간 약 10만 8천 원 구간을
깨지 않는지를 가장 주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구간을 깨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전 매물 구간이죠. 어디냐면 약 한 14만 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1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이제 상승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또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 차분하게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한 차례 이제 강한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1차 목표가 14만 원을 노리고 수익 매도를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8만 원 후반대 정도에서 9만 원 초반대를 지지라인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0만 8천 원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비중이 조금 많으시거든요. 비중이 조금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살짝 비중을 줄였다가 이제 요 정도 8만 원에서 이제 9만 원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자리 잡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큰 폭으로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페베터리 쪽이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보고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단가는 고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갔을 때 충분히 또 수익적인 어떤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좀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하느냐 혹은 이제 지켜주면서 수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대응 방법이 좀 나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한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세비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세비캠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세비캠 힘을 모으자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셔도 좋은데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섹터에 대한 궁금증, 어떤 것이든지 질문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1부입니다. 작은 소나무님께서 출첵 늦었네요 라고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잘 오셨고요. 2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싸병님, 김정한님, 달콤님 모두 환영합니다. 우상향님과 한여름님도 잘 오셨고요. 이인화님께서 판교 쪽은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원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나요, 여러분? 저는 비 온다는 예보를 전혀 못 받고 주말에 정말 정성 들여서 열심히 손세차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아까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면서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언짢은 상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는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왕비비빅님, 솔루스 첨단 소재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1,000원, 비중은 15% 담으셨네요. 계속 실적이 안 좋아서 물타기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새 계속 올라오네요. 지금이라도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중장기 상관없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솔루스 첨단 소재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못한 게 조금 아쉬우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좀 하기 전에 앵커님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또 손세차에 대한 억울함을 또 한 맞아요.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많이 화가 나셨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많이 속상하신 것 같고. 일기예보. 네, 일기예보 나빴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 네.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이 동박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전지막 동박 쪽에 어떤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모멘텀이 조금 이제 형성이 되었었던 그런 이제 기업인데, 지금 이제 이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유럽의 전력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원가에 대한 상승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헝가리 쪽에서 이 생산한 전지박에 대해서 고객사가 만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리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리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주되었던 실적이 그대로 또 빠져나가게 되면서 비용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악영향이 나타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박 쪽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동박 쪽에서는 상당히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SKC도 그렇고요. SKC 그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품은 롯데케미칼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후발주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최근에 이 동박 쪽은 경쟁력이 좀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오고 4분기까지도 약간은 영업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낙폭이 좀 계속해서 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짚어주려는 그러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에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단가가 조금 많이 높으시잖아요. 51,000원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매물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매물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약 4만 원 구간, 4만 1,000원 구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만 5,000원 구간, 그 다음에 5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매수가 정도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약 4만 원 구간, 그 다음에 4만 원 중반대 구간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저점 대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단가가 39,000원인데 최근에 저점이 약 3만 원 초중반대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때문에 상승이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간을 보게 되면 약 121선 구간에 이제 맞닿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4만 원 매물대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업황 자체가 그렇게 조금 뚜렷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매물대를 바로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매물대에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 바로 또 이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구간에서 눌리고 다시 한번 3만 원 초중반대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4만 원 초반대 구간에 매물이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4만 원 중반대 그리고 매수가까지도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이슈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다시 한번 눌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4만 원 중반대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한 차례 조금 비중을 축소를 했다가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쪽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서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41,000원, 45,000원, 55,000원 우리가 좀 뚫고 올라가야 하는 기준선들 한번 체크해 드렸고 3만 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에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꼭 확인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고 체크해 보세요.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저희 2부에서도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궁금한 내용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코오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땅하늘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8,700원,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코오롱이 오늘은 24,4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게 10월 말에 굉장히 큰 움직임이 한번 있었죠. 큰 흔들림 이후에 요새는 다시 한번 11월 들어서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코오롱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를 봐야겠죠. 이제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코오롱 티슈즌이 이제 상장을 재개를 하면서 차트를 보게 되면 코오롱 티슈즌이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이틀 연속 엄청 상승을 보이다가 순식간에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500원까지 갔던 주가가 11,550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서 코오롱 쪽에 또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쏠렸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이제 거래 재개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상승이 크게 나오겠지라고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고, 그러면서 코오롱도 그러한 관점에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코오롱은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 재료, 이슈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코오롱 티슈진의 이 상장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했을 겁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상장하는 날짜 전에 맞추어서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긍정적이었죠. 수급이 좋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했는데 상승이 나왔을 때 보게 되면은 순식간에 큰 음봉이 나오면서 그대로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을 봤을 때 그동안의 현재 구간에 모아놨던 물량들을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일전에 모아놨었던 이런 이제 물량보다도 훨씬 큰 그런 이제 물량이 순식간에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물량을 털어냈다라는 뜻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코오롱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좋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또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최근에 분명하게 시장에서 한번 탄력이 나올 만한 구간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약 저점 대비 3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저점 대비 한 30%가 넘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어찌됐든 이제 그러한 구간에서 물량을 한 번에 다 털어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항상 모든 종목들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코오롱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보게 되면은 코오롱도 현재 구간에서 약 한 반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힘을 모았다가 이제 분출이 된 경우거든요. 이처럼 다시 한번 힘을 좀 길게 모았다가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이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오롱은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에 의해서도 실적이 연관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소폭 이제 줄어든 이제 컨센을 좀 하회한 그런 상태입니다. 때문에 당장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는 약간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대응을 하기에는 이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행히 이제 뭐 비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시고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볼 만한 구간은 충분히 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당장의 대응은 진행을 하시기는 어렵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게 더 빠질 것이다라고도 생각은 되지는 않아요. 워낙에 이제 강한 바닥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모아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생각은 되거든요. 때문에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충분히 또 수익 만회는 가능하다라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는 일단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좀 챙겨 놓으셨다가
만약에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 물량을 털어낸 다음에 시장에서 소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수급이 집중되는 구간까지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 구간이 나올 때까지 그때가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노리고, 지금은 좀 여유롭게 지켜봐야 되는 상태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힘을 모아서 포텐을 터뜨릴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포텐이 터짐과 동시에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점은 굉장히 다행인 부분이네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까요? 한여름님의 종목 오스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1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담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매수한 지 오래됐습니다. 손절가도 놓쳐서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요즘 조금 올라오네요.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오스코텍이 오늘 강하게 올라옵니다. 17% 급등했고요. 실적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일까요?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에 좀 높기는 하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 주셨듯이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한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좀 진행 중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1분기에 관련돼서 이제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내년 정도, 이 내년 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좀 잘 들어갔는데, 오늘 시장의 이제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 쪽에 좀 수급이 잘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가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동제약을 필두로 해서 신풍제약도 그렇고 전체적인 또 바이오 제약주들이 또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그러한 흐름을 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스코텍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결과적으로는 25,000원 위에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상승이 좀 나오기는 했죠. 상승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오스코텍은 결과적으로 이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매물대라는 거는 어떤 이 거래들의 주체,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주체들이 거래를 유도하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한 구간이 주요 매물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이 주요 매물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주요 매물대만큼 혹은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오스코텍은 25,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주가를 많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이 바닥을 찍지 않았을까 기대감이 조금 형성이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지 라인이 또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겠지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간을 뚫어내기 위할 만한 어떤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스코텍은 굉장히 힘이 오늘 잘 들어오기는 했어요. 잘 들어오기는 했는데 다시 길게 들여봤을 때에는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죠.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힘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고, 오스코텍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매수가까지의 어떤 대응을 노리기 위해서는 25,000원 정도 위에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약 3만원 초중반대까지 이 목표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추매 구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스코텍은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할 만한 대응 시기는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뜻이 돼요. 오늘의 상승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인데, 결국에 이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 되죠. 지금 단기적으로 121선이 한 23,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이 정도 구간에 매물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이게 물려나가면서 이제 기간을 낭비해야 되는, 기회를 또 낭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내년에 이제 임상 이슈도 있고
내년 1월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바이오 학회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오 쪽에 한번 이제 수급이 쏠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쪽에 수급이 쏠릴 때 오스코텍도 한 차례 또 이 주목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때 이제 25,000원 위에 올려주면서 자리를 잡아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매물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추가 매수 대응은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기는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비중이 10%잖아요. 약 비중을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2만 원 초반대에서 한 5% 정도로 줄여놓고 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받다가 이제 향후에 추가 매수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 오히려 조금 단가를 좀 싸게 그리고 비중을 좀 더 많이 담게 되면은 상당히 또 평단가가 낮춰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빠르게 또 이 수익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대응 구간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오스코텍에 대해서 손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기간을 길게 보면서 이슈가 나올 때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기 싫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조금 이제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운용을 하다가 향후에 이제 임상 이슈라든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주목받는 구간에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노려서 오히려 이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전략,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당장에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조금 주가에 좀 추이를 보고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길게 지켜보면서 이제 단가를 다시 한번 자리 잡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단가가 말씀드렸던 뭐 25,000원 위에서 자리를 잡는다라든지 혹은 이제 비중을 축소하고 나서 저가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시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지켜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매물대가 좀 두꺼운 이 25,000원에 안착을 하면 그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타이밍을 기다리시면서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 보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 1부 종목 진단 또 빠르게 달려왔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테디님께서는 2부 미니 강의 기대돼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자, 2부 저희 방송 말미에는 아주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략을 또 체크해드리는 미니 강의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